안녕하세요. 현실 변호사 홍변입니다. 오늘은 변론기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사실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신 분은 변론기일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지만 변호사가 알아서 할 거니까 혼자 소송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처음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변론기일이 어떤 걸 얘기하는 자리인지 어떤 걸 준비하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변론기일에 뭘 준비해 갈지 알려면 먼저 변론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. 변론은 이제 내가 판사 앞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증명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를 이제 변론이라고 합니다. 원칙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변론주의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도 내가 주장을 안 하면, 내가 변론을 하지 않으면 내가 모르는 걸로 치고 판결을 하는 거, 판사도 모르고 나도 주장을 안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 거, 이런 게 이제 변론주의입니다. 물론 이제 100% 변론주의는 아니고 직권조사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적절하게 이제 버무려져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변론주의, 내가 주장하고 증명하지 않으면 판사가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진다는 그런 원칙을 따르고 있어요. 우리나라 민사재판이 원칙적으로는 그 변론 기일에 나가서 내가 주장도 하고 증거도 막 꺼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재판 몇 번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진짜 빡빡하고 시간이 없고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현실적인 여건상 한번 입 열면 1시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재판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준비 서면을 제출을 합니다. 준비 서면. 뭘 준비하느냐? 이제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이에요. 그래서 변론 기일 전에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전부 다 쓰고 증거 붙여서 먼저 제출을 하죠. 그러면 이제 변론 기일 때는 준비 서면을 진술합니다. 진술하겠습니다. 라고 이런 형식적인 걸 하는 거예요. 판사님들도 몇 월 며칠자 준비 서면 진술하실 거죠? 아니면 진술하시고요. 이런 식으로 그거를 진술하는 그걸 제가 진술합니다 이런 걸 해야 돼요. 그래야 내가 그 준비 서면을 진술을 하면서 변론을 한 게 돼요. 실제로 준비 서면을 내고 변론 기일 때 저 몇 월 며칠자 준비 서면 변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거기에 써놓은 많은 얘기들은 그냥 없던 얘기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. 변론 기일에는 이제 준비 서면을 진술하는 걸로 변론을 하는 걸로 치는 거죠. 변론기일날 하는 것 중에 한 80% 이상은 내가 낸 준비서면을 진술하는 겁니다. 준비서면 진술하고 증거 제출하고 그게 이제 대부분의 변론기일에서 80% 이상 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준비서면을 냈는데 준비서면이 정말 깔끔하게 써져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사실 거기에 판사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나 그런 사실관계들, 어거지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. 판사님이 미리 준비서면을 받아보면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. 판사님께서는 변론기일 날 와서 미리 낸 준비서면에 대해서 의문점을 체크해가지고 당사자한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부동산을 샀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등기가 현실 변호사로 안 돼 있고 비현실 변호사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? 이런 거라든지 현실 변호사가 그날 법원에 갔다 그랬는데 그 다다음 장 보면은 그날 집에서 잠잤다 그러고 두 개가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? 뭐가 사실이에요?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. 판사님이 궁금하신 거는 당연히 내가 설명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다음에 내가 서면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판사님이 그걸 물어보실 수도 있다는 거. 근데 물론 이제 저희같이 재판에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러면서 긴장 안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 처음 재판에 나갔을 때 판사님이 그런 걸 딱 물어보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일단 대답을 못하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래요. 왜냐하면 일단 뒤에 방청석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판사님도 계시고 앞에 그 계장님도 계시고 실무관님도 계시고 상대방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내가 거기서 뭔가 이런 스마트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쪽팔리고 창피하고 그렇단 말이에요. 그리고 내 앞재판 보면은 사람들이 말도 다 잘해. 거침없이 얘기하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나만 못하는 거 같고 그러면은 이제 주눅 들고 이런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내가 아닌 건데 정신이 쏙 빠져나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정말 내가 숨겨야 될 부분을 하면서 이제 그냥 말을 해버릴 수 있는 거고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낸 준비서면이나 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좀 정리가 잘 돼 있지 않은 채로 출석하게 되면 그런 판사님의 기습적인 질문에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준비서면을 제출하셨더라도 판사님이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사건과 내가 낸 준비서면, 내가 낸 증거 이런 것들 좀 한 번씩 다시 보시고
환기시키시고 그다음에 머릿속에 정리해서 그러고 가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. 변론기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그걸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. 돈만 받으면 끝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경우에 판사님께서 그런 걸 여쭤보신단 말이에요. 조정할 생각 있냐, 합의할 생각 있냐, 이런 거 물어보실 수 있어요. 합의할 의사가 있느냐, 합의할 의사가 있으면 대충 얼마 정도 하실 수 있느냐, 이런 거 이제 물어볼 수 있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안 하면 또 판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합의하라고 하는 건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거절하면 또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고, 아무튼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워. 내가 준비하지 않고 가면 굉장히 당황스럽단 말이에요. 내 사건과 증거에 대해서도 준비를 다 했다면, 상대방이랑 합의를 한다면 내가 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가, 합의를 하게 된다면 내가 얼마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는가,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시고 가는 게 좋아요.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1,500 이상은 절대 생각이 없습니다. 그러면은 판사님이 상대방한테 물어보겠죠? 저는 한 1,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라고 하면은 사실 간격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조정 기회를 한번 해볼 만하죠. 같이 얘기해 볼 수도 있고. 근데 저는 뭐 1억 5천 정도는 받아야 되겠습니다. 근데 상대방이 저는 한 3천밖에 못 주겠는데요 라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판사님이 조정을 생각하지도 않겠죠. 권유해 보지도 않겠죠. 합의로 끝낼 수 있다 그러면 판사님께서는 합의로 하면 재판이 빨리빨리 이제 끝나게 되니까 권유들 하시는데, 만약에 내가 조정에 대해서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하고 갔을 때 판사님 물어보실 때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? 이래 버리면 판사님이 그럼 한번 조정기를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해가지고 조정으로 회부해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조정을 한번 갔다 오면 기본적으로 한 너댓 달이 그냥 갑니다. 왜냐면 조정 회부됐을 때, 물론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조정 한번 회부됐을 때 조정기일 잡히기까지 한두 달 걸리고, 그 다음에 조정이 안 됐을 때 다시 변론으로 돌아오는데 또 한두 달 걸리고 더 걸릴 수도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재판이 그냥 쓸데없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면서 한 4-5달이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준비 안 하고 갔을 때 이렇게 재판이 그냥 허송세월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. 내가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 전 절대로 조정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걸. 입장 차이를 서로 확인을 했으면 판사님이 조정을 권유하지 않을 텐데, 내가 괜히 그때 준비 안 해가지고, 그러니까 이런 후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조정 의사와 조정을 하게 되면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,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, 내가 향후에 어떤 걸 할 건지 이 재판에서 그거를 이제 준비해 가시면, 사실 거기까지 준비해 가시면 100점이죠. 판사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. 원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? 뭐 더 제출할 증거가 있으신가요?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. 막 그러면 판사님이 뭐 예를 들면 그럴 수가 있잖아. 그러면 오늘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만약에 생각이 안 난다 그래가지고 내가 더 제출할 증거가 없는데요 라고 해버리면 판사님 그러면은 오늘 종결하고 선고기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돼볼 수가 있잖아요.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녹취 음성 파일도 있고 막 뭐 주고받은 문자도 있고 그래서 그거 내야 되는데 라고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더 제출할 증거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미리미리 얘기를 하면, 판사님이 예를 들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감정을 신청하십니다 그러면은 뭐 판사님께서 언제까지 감정 신청서 제출해 주시고, 피고는 언제까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 밝혀 주시고 라든지, 이런 식으로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교통 정리를 해 주시거든요. 그래서 향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, 감정 신청이라든지 증인 신청이라든지, 안 그러면은 뭐 사실조회,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게 있으면 그것들을 조금 정리해 가지고 판사님 물어봤을 때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준비해 가면 굉장히 원활하게 재판을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정도만 준비하시면 변론기일 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, 여기서 내가 준비하지 못한 질문을 하신다 그러면 다음 기일까지 준비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3가지 정도 준비하시면 변론기일 때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